안녕하세요. 급설입니다. 오늘은 저희 물방에 오늘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기념 지금 환절기 때 어떻게 환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같은 온도, 지금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차가워지는 계절에 환수의 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시즌 때 질병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그런 계절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더울 때 물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수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겨울이나 물 온도가 차가울 때도 환수를 게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질병에 나타나기 쉽고, 물 온도가 하루 편차가 크기 때문에 히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으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히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할 시즌에 질병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꼭 올리려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서 적응하느라 많은 택배 부분도 늦어지고 이제 영상에 대한 편집도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얼른 자리를 잡고 영상 부분도 꾸준히 올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Q&A도 영상을 제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환수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여왕에는 예전에 탱크로 돌리다가 요즘에는 전부 다 바닥재를 깔게 되었어요. 왜 바닥재를 깔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으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바닥재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단 5cm 정도로 깔아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바닥재의 지금 깊이 대략적으로 5cm입니다. 밑에는 하이드로볼, 위에는 제가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는, 지금 제가 보면은 어항이 많다 보니까 흑사나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쓴 거는 그 난석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화분에 까는 난석들을 이제 수족관에 가시게 되면은,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파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화분 찌급에 가시게 되면 물 빠짐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 빠짐 좋은 그런 모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난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가의 성분도 여가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성능은 일단은 가장 장점은 금액이 저렴하다. 가장 금액이 저렴한 그런 이제 바닥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그런 여가재의 성능, 그리고 pH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그런 난석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저렴한 바닥재를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깊이를 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깊이가 깊어지면은 이제 산소를 싫어하는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들도 쪽에서 자라게 되고요. 여기에도 박테리아들이 숨어 살기 때문에 스펀지 여과기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같이 여과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탱크항보다는 물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바닥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물고기의 똥이나 남은 먹이의 사료를 분해하는 거를 박테리아들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2의 여과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이 바닥재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로 필수적이다. 초보분들이라면은 요걸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또 어떤 영상에 대해서는 매일 환수만 해주면 여과기도 필요 없고 여과제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스티로폼 어항을 제가 다룬 편에서는, 그거는 조금 다른 점은, 그거는 환수를 매일마다 해주셔야 한다는 조건이었던 거죠. 환수를 매일 해준다는 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고기에 대해서 똥을 싸거나 먹이가 남은 게 있어서 뭐 질산염, 암모니아 등이 나온다면 물고기가 거기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각종 여과기라든지 바닥재를 깊게 깔아줘서 거기에서도 이제 스펀지 같은 역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물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더라도 정화한다는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 매일마다 새로운 물을 넣게 된다면 물고기들에게는 여과라든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갈아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로폼망이나 이렇게 매일마다 환수해 주는 데는 여과기 그리고 바닥재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어항이 매일 환수해 준다는 거는 정말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각자 다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격 완화용으로 뭐 보통 저 같은 경우야 뭐 이런 물방에 이제 어항이 40개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3, 4개 정도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면 바닥재를 깊이 깔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 정도 환수를 해주신다면 웬만한 물고기들은 다 잘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난석을 쓰는데 난석을 쓰는 이유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난석을 선택했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바닥재라고 생각하는 점은 흑사입니다. 흑사가 구피들의 발색 부분에도 가장 대비되기 쉽게 검정색의 계통으로 나와 있고 pH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대어에도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가장 저렴한 바닥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접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뭐 3kg에 4kg에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흑사로 하심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깊이는 최소 5cm 정도를 깔아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여가 박테리아들이 안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5cm 정도 깔아 주시고 미관상 깊이가 깊으면 거기에 미관상도 보기 좋고 각종 수초들도 심어 주시면 잘 자라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대 하면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소요 같은 경우에는 구피는 pH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요 같은 경우에는 pH 변동이 좀 심하기도 심하고요. 그리고 몇 년 이상 쓰시게 되면은 이게 점점 부식이 돼서 부서집니다. 흙을 인工적으로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일보다는 장기적으로 돈도 안 들고 뭐 바꿔줄 필요도 없는 흑사를 하시면 어떠냐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바닥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바닥재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닥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박테리아들이 살게 되면서 물의 자정 능력을 하게 되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강에서 강모래를 퍼냈을 때 물 오염도가 엄청 심해진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만큼 강모래가 여과적인 부분이나 자정적인 능력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구피 고수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대부분 구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바닥재의 깊이를 깊이 해주면 훨씬 안정적인 물생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제가 또 검증을 해보니까 바닥재가 깊은 어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피들의 상태가 똑같은 환수주기, 똑같은 먹이 급여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환경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훨씬 건강한 구피로 성장함에 있어서는 바닥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굽설이었습니다.